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탕. 우리는 바로 꼬리곰탕. 먹자 오랜만에. 까. 여기 맛집이야. 말 잘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퀴즈 맛집이야. 퀴즈 맛집입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누구나 생기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 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좀 나아져요? 아 물론이죠. 그것만이 살 길이죠. 아, 그쵸. 제가 짜증이 많은 편이라 어, 매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음식을 찾아요, 주로 그렇게 짜증날 때?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맵거나 그렇지.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데 어. 매운 건 잠깐입니다. 네? 오래 가는 건 느끼한 거예요. 지극히 느끼한 걸 먹으면 입이 쩍쩍 달라붙어서 오래 갑니다. 오래. 매운 거면은 속 쓰리고 속벌이 계속 땀나고 막 이러고 괜히 물 그러네. 뱉어서 좀 불쾌하거든요. 속도 니글니글해지고 좋습니다. 아, 그래. 이게 또 지금 내가 준비한 말보다 더 일리가 있다. 왜요? 아, 진짜로. 아니,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된 게 네. 매운맛이 혀의 통각을 통해서 뇌에 통증을 전달하고요. 뇌가 이제 통증을 전달받으면 자연스럽게 아시죠? 엔돌핀. 네. 엔돌핀을 생성을 시켜요.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느끼한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아 정말 한번 오래 가는구나, 그 느낌이. 근데 느끼한 것만 가면 안 되고 그러면요? 느끼한 거에 청양고추 매운맛이 조금 가미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매운 까르보나라 이런 거 있죠. 중화가 되나? 중화가 되고 느끼한 아하. 건 그대로 가면서 매운 것도 통증 약간 전달하면서 얘들아 들었지? 야. 네 얘들아 내가 선임이야. 얘 보고 있니 이거 너는? 지금 이거 보면 안 될 텐데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매운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지식과 상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식과 상식 5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최대한 찬스를 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 찬스 클리어 도전하면서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의 자료를 수집하고 문서화해 보존하려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국제단체인 학예언어학교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를 보존하려는 이 계획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아니, 이 문제를 냈던 기억이 나는데 정답이 생각이 안 나. 어렵지 않아. 나 이거 가야 될 것 같아. 첫 문제부터 바로 갈까요? 그치. 효율성 있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첫 문제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신이시여 제게 용기를 주소서. 자, 신이시여 나한테 뿌리찌빠. 꾸리찌빠 꾸리찌빠. 야, 왔다. 뭐야? 안 보이네. 객관식 힌트입니다. 객관식 와우. 힌트. 우! 늘 주관식으로만 49회를 풀어오다가 처음으로 지금 객관식 찬스가 걸렸어요. 첫 번째입니다. 49회. 1번 노벨 계획, 2번 바벨 계획. 바벨이다. 정답 2번.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 기억난다. 난다고 그랬잖아. 3번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징글벨, 예? 징글. 아, 지금 4번은요? 4번은요? 현관벨. 아,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이거 거의 뭐 라디오 야, 문제 우리- 퀴즈 아니까 라디오 문제가 이러잖아요. 바벨 계획하면 가벨 계획, 나벨 계획, 다벨 계획, 바벨 계획 이렇게 하잖아요. 라디오에서는 문제가 주려고. 현존하는 전 세계 언어 숫자는 대략 6,800개 정도인데요. 그중 절반 정도가 100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바벨 계획은 문자가 없어 구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의 문자 체계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사멸을 방지하려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바벨은 성경에서 나왔던 바벨탑? 야, 첫 번째 문제부터 찬스 쓰고 좀 별로 개운하진 않다. 약간 기선제압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된 김에 오늘은 네. 아예 못 푸는 컨셉으로 가자. 네. 늘 열심히 풀려고 하지 말고. 네, 태만한 어.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예술이나 스포츠 등을 본업으로 하지 않고 취미로 즐기면서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18세기 초에 이기더라도 상금을 사양하는 복서에게 아마추어와 동의어로 이것이라는 칭호를 주어서 아마추어와 이것이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가자.
자, 우리 저희 오늘 부지런히 한번 가겠습니다. 미친 척하고 계속 오늘 찬스로만 계속 가자. 가겠습니다. 형님 돌려주십시오. 꼬리집밥 찌르찌루 찌야찌야. 자, 꾸리집밥. 아마추어. 내일 날씨 어떻대? 아마 추워. 뭐야? 초성 알려주기. 오케이. 와우. 내가 깔끔합니다. 깔끔. 그럼 맞출 수 있어. 네. 시옷, 시옷. 시옷 시옷? 오, 형 시험에 들게 하시네. 이거 야한 거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젠틀맨 신사. 신사. 정답입니다. 와우. 아마추어가 신사예요? 아마추어는 라틴어 아마터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아마추어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일을 하며 전문적 권위나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전반 영국의 에스컷에서 비롯된 경마나 복싱 등이 프로스포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자기가 기르던 말을 타고 출전하는 기수나 이기더라도 상금을 사양하는 복서에게 신사라는 칭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영감 이런 느낌이네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2011년 클락 발버그가 창업한 회사 인비전은 웹이나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툴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700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임에도 이 회사는 사무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협력하고 통신 기술에 의존해서 일하는 그룹을 나타내는 용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퀴즈가 완전 불 퀴즈인데요. 불 퀴즈가 뭐야? 난이도 조정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 수능도 이제 만점에서 100점 난무하면 물수능이라고 그치. 막 90점 이상은 불수능이라잖아요. 불수능이야. 이번 완전 불 퀴즈입니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찬스 한번 쓸까요? 오연출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우리 둘 다 이기면 찬스 한 번 더 쓸게요. 이길 수 있지, 쟤? 네. 96년생이야. 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둘 다 이기면 너부터 해. 알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가 말고 아, 힌트를 좀 이거는 완전 전문 용어라서 힌트만 좀만 주십시오. 저희가 들어봤을 단어인가요? 우리 못 들어봤어. 저번에 디지털 XR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XR? 예, 버추얼? 버추얼 팀. 버추얼 팀. 정답입니다. 와우! 깔끔. 이거 완전 물 퀴즈네요. 퀴즈네, 이거 뭐야? 네, 이렇게. 오.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땡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속담 중에 이것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없고 미약한 것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것 보고 칼 빼기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너무 크게 성을 내어 덤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낙엽. 정답 모기. 모기 정답입니다. 와우. 와우. 야, 대박. 잘했어. 와, 완전 와. 완전 물 퀴즈인데? 네, 완전 폼이 올라왔습니다. 와. 근데 저 검도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때 검도 거기 사범님이 팔이 왱하니까 휙 해서 팔을 잡았고 대박. 네, 그랬었어요. 진짜? 죽도 이거 죽도로 어. 휙 하니까 와, 팔이 뚝 떨어졌어요. 대박이다.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주세요. 야, 그래도 찬스 없는 거 치고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막문. 화장지와 같은 일용품, 간단한 식료품은 잘못 구매해도 가격에 대한 위험 요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기보다는 자주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친근감을 형성하게 만들어 익숙한 브랜드를 구매하게 만드는데요. 이처럼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대상에 대한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중독 효과일 리는 없죠. 이렇게 쉬운 단어일 리도 없고 문제 낼 쓸 리도 없고. 노출 효과. 계속 반복해서 노출. 또 다른 말이 단순 노출 효과라고 네. 불리는 아, 단순 노출. 광고 모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못 맞춘다는 게 참 쑥스럽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반복해서 알려준다. 반복 노출. 앵무새 효과? 오. 약간 역사적인 사건을 좀 알아야 그 사건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야, 아니면 그냥 자 여기서. 네, 한숨 주시겠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생각 바뀌시면. 처음에 이것이 건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 완전 알았습니다, 형님. 완전히 알았습니다, 완전히. 정답 에펠탑 효과. 정답입니다. 예스! 와우. 네가 다 맞췄어. 처음에 완전 반대했는데 아. 보다 보니까 이쁘네. 완전 랜드마크가 됐지. 당시 이제 고풍스러운 고딕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에 무게 7,000톤, 높이 320m나 되는 철골 구조물이 천박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 20년만 유지하기로 했던 에펠탑은 1909년에 해체될 위기를 겪는데요. 무선 전신 전화의 안테나로 이용이 되면서 철거 위기를 넘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의 명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펠탑처럼 처음에는 반대였어도 좋아진 것들을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구나. 우리 오늘 좀 굉장히 부진했다. 굉장히 몸이 찌뿌둥합니다. 반성해야 되겠다. 보너스 문제 하나 없나요? 더 풀고 싶은데 아무거나 하나. 예비 문제 없어요? 아시아인 최초 보너스 아시아인 최초 연장전. 선수가 만족을 못합니다. 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간 오종혁 같은 느낌이에요. 해병대 훈련 더 가는 거야. 하겠다고. 네. 한 번 진짜 멋있게 명예 회복할 찬스를 주세요. 진짜. 당구, 클림트, 록그룹, 시네마 천국과 공통적으로 관계된 것은? 이거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키스. 정답입니다. 와우! 당구 키스. 록그룹 키스. 퇴근해도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시네마 수고했어. 천국은 왜 키스예요? 무릎 다리 쥐가 난다. 시네마 천국의 그 토토가 제일 마지막에 명장면. 아저씨가 남겨줬었던 것이 그 키스 장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네. 키스가 일반 용어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정도면 뭐 우리 상훈이 덕분에 조금 명예 스트레칭. 회복했다. 좀 스트레칭 했습니다. 하나 더 주셔보시겠어요 한번?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홍현영 이사님과 뵙겠습니다. 안녕. 사무실은 이를 위해 특화된 공간입니다. 각종 장비는 물론 구내 식당, 카페 등의 복지시설도 갖춰져 있어 그야말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이런 사무실을 떠나 집에서 일한다면 어떤가요? 원격 근무는 현재의 유행이 아니라 향후 일하는 방식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어버크의 퓨처 워크포스 리포트에 따르면 2028년까지 모든 팀의 73%가 원격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원격 근무라고 하면 대부분 혼자서 작업하는 일을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이제는 팀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장소와 방식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함께 일하는 것이죠. 버추얼 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문화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리더는 회사 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통제와 변화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버추얼 팀의 리더에게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적절한 전략이 요구되어집니다. 팀원들 역시 누가 보고 있지 않으니 스스로 해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한데요.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할지를 구체화하는 업무 태도가 요구됩니다. 버추얼 팀의 목적은 단순 재택근무로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팀의 규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이제 변화를 좀 가져온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일상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장인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소위 원격 근무라 그러죠. 모바일 네. 오피스, 재택 근무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생산성도 높이고 또 서로 좀 즐겁게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원격 근무, 재택 근무란 말이 요즘처럼 많이 나오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일장일단이잖아요. 예. 불편한 점도 여러 가지 나오고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쯤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것을 뭐 용어부터 좀 정리하자면 오늘 버추얼 팀이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아하, 버추얼 팀. 우리가 버추얼 네. 팀. 맞추셨나요? 네, 네. 그렇죠. 버추얼 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 즉 온라인이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함께 일하는 팀을 이제 버추얼 팀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는 그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게 되게 이제 많아진 거죠. 확대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버처캅이라고 그 맞아요. 만화인가요? 버추얼캅도 있고 네. 버추얼 파이터도 있고 네. 그 요즘에는 이 네. 버처가 되게 익숙해진 단어가 됐어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 사람이 더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더 편리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졌는가? 예를 들어서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과연 더 편안해졌는가? 요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어디서 이제 소식 하나만 전하려고 해도 파발말을 띄우든 뭐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독수리한테 이렇게 편지를 뭐 다리에 묶어가지고 막 보내도 소통 하나 하려고 하면 막 며칠씩 걸려요. 의사를 네. 하나 주고받으려면.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바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열흘 걸리던 일이 지금은 단 1초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1초 만에 해결되면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옛날 사람들이 30일 동안 일했다면 우리는 한 3일만 일하고도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더 바쁘죠. 예. 그래서 이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편리해지긴 하지만 편안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택근무 딱 생각하면 출퇴근 시간도 절약하고 좀 여유로울 수 있겠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집에서 편하겠네? 뭐 이러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네. 기술적으로 아무리 빨라지고 편해져도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지언정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더 바빠진다. 이게 이제 기본 저는 전제라고 봐요. 네. 그런 인식을 가져야 이 벌초월 팀으로 일하는 환경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제 벌초월 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일할 수 있는가. 요거를 저는 5개의 C로 구분해서 5C라고 뭐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영어가 이제 좀 나올 겁니다. 네. 첫 번째 C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죠. 공동체. 예. 네. 다양한 곳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라는 거, 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그거죠. 공동체 의식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대 의식.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친밀하다라는 감정을 이제 만들어주는 네.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공동체 의식이란 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너무 이게 강하다 보면 불필요한 걸 많이 요구하니까 좀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친밀함 또는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것들을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런 그 외국계 기업 같은 데는 워크숍 해보면 이 커뮤니티 요소를 강의하면서 잘 되는 기업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그 화면 공유 같은 게 요즘에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PT로 화면 공유를 하는데 앞에 회의하기 전에 한 몇 분 정도는 일상을 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자기 뭐 사진첩에 있는 거 어디 뭐 네. 가족들하고 놀러 갔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재밌게 나온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회의 들어와서 아젠다 논의하기 전에 인사를 자기 사진 하나 띄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되게 재밌죠. 되게 그렇죠, 재밌고 그렇죠. 좀 친밀함도 느껴지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네. 느낌도 좀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지금 바깥에 날씨가 어떻는지를 네. 서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 아. 서로 날씨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지역마다. 예, 또 특히나 이제 해외로 원격 근무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떨어져서 일하지만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C로 한번 가볼 텐데 또 뭐가 있지? C가 커뮤니티 이것도 말고? 커뮤니케이션이죠. 아,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죠, 당연히. 아,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이제 이 버추얼 팀으로 일할 때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채널을 쓸 건가
서로 그 합의가 돼 있거나 약속이 돼 있으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추얼 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가장 라이트한 것으로는 메신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이 이메일도 있을 것이고 이메일. 전화 통화 가능하겠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급하면.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화상으로 얼굴까지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서까지 띄워놓고 할 수 있는 이 간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소통부터 높은 소통까지 우리가 쓰는 그 채널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팀원들이 좀 정해놔야 될 게 이 채널들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 같은 거죠. 예. 이를테면은 감정이 투사되는 그 강도가 높을수록 네. 대면에 가까운 채널을 쓰는 게 좋죠. 이를테면 아주 간단한 뭐 그냥 사실 공유, 일정 체크, 뭐 사실 공유, 뭐 그냥 간단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은 메신저나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요. 네. 조금 상의가 필요하거나 그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약속을 정한 다음에 전화를 한다. 뭐 30분 뒤에 통화 가능합니까? 메신저를 보낸 다음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이건 뭐 하나의 팁인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긍정적인 얘기는 문자로 많이 해도 돼요. 문자 쪽으로 많이 가도 돼요. 조금이라도 민감한가 부정성이 있다 싶으면 네. 이쪽 대면 쪽으로 가까이 가는 채널을 선호하는 전화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요걸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글로 하고 많이 계속 볼 수 네, 있도록. 안 좋은 얘기는 맞아. 보고 하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것 메시지로 나누면요 예. 서로 그 이상으로 불편해지는 것 되죠. 같아요. 증폭됩니다. 증폭됩니다. 글자가 너무 오해하게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인간의 심리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죠? 예. 찌르고 싶고. 인간의 심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얼굴로 방송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태진님의 진행에 제가 뭔가 좀 서운함이 있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사실 말로 하면은 네, 네. 그랬어요. 저 뭐 몰랐어요. 이러고 금방 푸는데 네. 제가 말로 하려니까 좀 깨림직한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아. PD님한테 막 글을 쓴다거나 아. 태진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아. 받는 사람 어떻겠어요? 그런 유사한 경험들 가끔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인간이 불편한 얘기 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나는 글로 쓰는 게 좀 편해. 글로 쓰는 게 생각이 좀 정리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죠.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걸 쓴 시간이랑 예. 상대방이 읽는 시간이 다르면은 또 맞아요. 마음과 낮으면은 예. 그 뉘앙스 차이가 확 커지거든요. 아주 커지죠. 네. 이것도 쉽게 정리하면 좋은 거, 단순한 거는 글로. 네. 조금 나쁜 거, 좀 어려운 거는 말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야, 이건 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성을 키우기에도 좋은 꿀팁이네. 예. 사실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원래 저 평소에. 세 번째는 네.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해야죠. 컨트롤은 이제 업무적인 영역인데요. 여기 이제 버추얼 팀으로 일하려면 확실하게 그 통제가 돼야 돼요. 이것은 꼭 관리자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팀 멤버 일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컨트롤이 잘 돼야만 어떤 면에서는 또 자유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고 이 업무가 컨트롤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척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네. 왜 그 관리자도 이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그쵸. 이제 이해를 해야 안심할 수 있고. 근데 네. 리포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업무 진척도가 잘 체크됐지 않으면 네. 사무실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김대리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아.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뭐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뭐 메시지 보내고 뭐 어떻게 됐어요? 네, 하기도 네, 네. 그렇고. 그래서 이 컨트롤 업무의 진척도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거는 사전 합의된 룰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관리자가 불안하면 막 체크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음. 이제 컨트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콜래보레이션 또는 코어퍼레이션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협력입니다. 협력. 약간 종합적인 개념이죠. 이 앞에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이제 협력을 이룰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하나 찍는다고만 하더라도 뭐 사람이 섭외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출연자가 또 뭐 와야 네. 되고 뭐 약속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대본이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조명 뭐 이런 하나하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맡겨버리면 이게 전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일이 끝나야 그걸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콜래보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말한 뭐 커뮤니티 기능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다 한데 좀 일종의 뭐랄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 SOP라고 그러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에서 표준 업무 지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룰들을 좀 면밀히 합의하고 서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30분까지는 무조건 그 업무 공유 톡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은 이틀 이내에 무조건 답변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처리 못했더라도 확인을 했고 그 네. 부분을 알아볼 테니 언제까지 알아보겠다까지는 답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 약속을 잡을 때는 뭐 30분 전에 확인해서 전화 콜을 한다. 뭐 느닷없이 막 전화해서 뭐 나중에 전화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런 SOP라고 하는데 그런 룰들을 합의해서 나에게 어떤 업무가 오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좀 약속을 해두면 이제 신뢰를 깨지 않을 수 있죠. 이제 마지막 C가 커미트입니다. 헌신, 약속, 커미트먼트 뭐 이런 말을 쓰죠.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들과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 뭐 재택근무를 해보시면 우리 사모님도 뭐 아마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출퇴근이 사실 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맞아요. 업무 공간의 단절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자신만의 룰을 잘 세워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환경만 허락된다면 집안에서 사무 공간과 쉬는 공간을 자기 스스로 물리적으로 딱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방 안에서 만약에 내가 업무를 보겠다 그러면 작은 방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는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면 그래도 공부가 좀 더 잘 되는 게 네. 뭐 딴 거 할 게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내 나름의 사무 공간을 딱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 책상 바로 뒤에 침대 있고 이불 펼쳐져 있고 이러면 이게 커미트먼트가 제대로 안 돼요 스스로. 예. TV 있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리모컨 쓱 맞추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자기가 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장치들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 일에 그 커미트먼트가 된다. 이런 5가지 C를 한번 알아봤는데 커뮤니티, 예.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그리고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커미트먼트. 커밋.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모바일 오피스, 디지털 노마드, 재택근무나 버추얼 팀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실은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앞으로의 예측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저는 논의의 핵심이 언제나 좀 그 기술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떤 걸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 버추얼 팀으로 일하면서 좀 모두가 가져야 될 인식 하나는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 또 컴퓨터 모니터 너머에 사람이 있다. 예,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니터 너머에는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게만 행동한다면 그래도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습니다. 이 시국에 딱 맞는 강의가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들고 정착되기 위해서 예, 아직 전환기니까. 네네네 예.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또 모셔서 재밌는 강의, 유익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재밌는 퀴즈와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잘 챙기세요. 조심하세요. 네.